안녕하세요. 저는 박순덕입니다. 올해 74세고요.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.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배신하는 이야기. 하지만 그 끝에서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맞섰는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.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 이대로는 못 살겠어. 언제까지 같이 지내야 해? 조금만 참아. 방법이 있어. 요양시설을 알아보면 돼.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. 사랑도 효도라는 말도 결국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걸.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. 그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,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공간. 그 모든 추억이 서린 집에서 제가 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.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.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이 차려졌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. 어머니,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. 괜찮으세요? 맞아요.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요. 병원 한번 가보시죠. 마음 놓으시게. 난 멀쩡하다. 괜한 소리 그만해라.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설득이라는 말은 돌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를 몰아내는 손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. 그날 이후 저는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. 오늘이 며칠이에요? 점심 뭐 드셨어요? 어제 뭐 하셨어요? 처음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. 하지만 반복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. 목소리가 높아지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. 마치 기다렸다는 듯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갔습니다. 제 화를 치매 증상으로 기록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. 제 대답 하나, 표정 하나가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은 언젠가 저를 무너뜨릴 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. 며칠 후 밤 술에 취한 아들이 집에 들어와 전화를 받았습니다. 목소리가 커져 방 안까지 다 들렸습니다. 가족이 말하면 의사도 믿는다더라. 다음 주 예약 잡자. 이제 확실히 정리하자.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울음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. 눈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. 저는 결심했습니다.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. 74년 동안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. 제 삶의 주도권. 그걸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. 아들이 순간적인 실수였기를, 며느리가 잠시 흔들렸을 뿐이기를. 하지만 곧 모든 희망은 무너졌습니다.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상대는 친정 어머니였습니다.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 거야? 빨리 처리해야지. 전화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. 멀쩡한 분을 어떻게?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. 나이도 있으신데 치매라 해도 이상할 게 없어. 요즘 다 그렇게 한다.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이 일의 그림자가 더 깊고 넓다는 것을. 아들과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의 뒤에는 더 큰 손이 있었습니다.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이번 주말에 제가 올라갈게요. 갈비찜 해주실 거죠? 밝은 목소리였어요. 가슴이 벅찼습니다. 그래, 그래도 내 딸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. 그렇게 믿었습니다. 그러나 제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잠시 후 아들이 딸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누나,
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.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병원 가자고 해도 거부하셔. 그럼 빨리 검사 받으셔야지.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잖아. 내가 가서 설득할게. 믿었던 딸마저 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. 피부치 하나 믿을 수 없는 고립,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없었습니다. 며칠 뒤 저는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. 의사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. 오늘이 몇 년, 몇 월, 며칠이죠? 2024년 6월 25일입니다. 대통령은 누구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100에서 7 빼면요? 93입니다. 인지 능력은 정상으로 보이시는데요. 다만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사가 필요합니다. MRI와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. 저는 안도했습니다.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구나. 그러나 곧 아들의 목소리가 의사의 말 위에 덮쳤습니다. 선생님, 여기서는 괜찮아 보여도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.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세요. 맞아요. 가스불도 자주 깜빡하시고요.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. 며느리가 거들었어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없던 증상을 꾸며내는 그들의 입.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증거가 되어 쌓여갔습니다. 일단 다음 주에 정밀 검사 결과를 보시죠. 그 후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.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. 믿었던 딸까지 증언에 나선다면 저는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되고 말겠지요.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. 더는 울지도 기다리지도 않겠다고. 이제 나도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움직였습니다.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제 삶을 지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은행에 가서 예금을 확인했습니다. 평생 모은 돈이 아직 제 손에 있었습니다. 등기소에서 집 서류를 뗐습니다. 다행히 집도 제 명의였습니다.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.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손에 쥐고 떠나기로. 며칠 뒤 부동산을 찾아가 말했습니다. 집을 팔고 싶습니다. 빨리요.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사정이 있습니다. 시세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빨리 팔아주세요. 그것이 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.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.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. 오늘 계약하시죠. 좋습니다. 바로 하겠습니다.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30년의 추억이 스쳐갔습니다.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.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. 그 집은 이제 제 족쇄였으니까요. 며칠 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. 작고 단출했지만 제게는 자유였습니다. 햇살이 잘 들고 혼자 지내기에 딱 알맞은 공간. 저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.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엄마, 집이 왜 이래요?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.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. 왜 상의도 없이 집을 파세요? 며느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. 왜 상의해야 하지? 내 집인데. 내가 판 거다.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. 엄마,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?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. 엄마, 우리 뭘 잘못했나요? 잘못, 치매 연기시켜서 날 요양원 보내려 한 거. 다 알고 있다. 녹음도 해뒀다.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. 모든 거짓이 드러났음을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. 엄마, 잘못했어요. 다시 기회를 주세요. 아들이 울며 빌었어요. 기회. 내 인생을 빼앗으려 한 너희에게 무슨 기회를 주란 말이냐. 그날 밤
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잃고 거리로 나섰습니다. 제가 겪었던 공포와 불안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. 며칠 뒤 아들의 직장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효자로 알려졌던 아들의 두 얼굴이 드러나며 회사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. 한때 자랑이던 그 타이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도 저를 비난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.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 괜찮고 제가 제 집을 판 건 잘못인가요? 그건 나는 그냥 조언을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더군요.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미 자유를 얻었으니까요. 새 집에서의 삶은 차분했습니다. 아침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. 옆집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.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도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.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. 집도, 돈도, 심지어 가족도. 진짜 사랑은 존중과 믿음 속에서만 자라는 거였습니다.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.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. 74년을 살아오며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.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것,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이 글을 읽으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 구독, 알림,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